그녀도 사라졌다. 신부가 실종되었습니다. 뭐라고? 유령 신랑이 데려간 것이 틀림없어요. 오덴발트 전역을 샅샅이 수색하라. 아델하이트를 찾아야 한다. 유일한 딸이 산채로 무덤에 끌려 들어갈 판이었다. 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먼 옛날 독일 마인강과 라인강이 만나는 상류지역. 오덴발트라 불리는 거칠고 낭만적인 고지대의 정상에 성이 하나 있었다. 폰 란드쇼트 남작의 성이었다. 남작은 부유한 귀족은 아니었지만 자존심만큼은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에겐 아델하이트라는 이름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몹시 아름다웠다. 그녀는 노처녀 고모의 철저한 교육 아래 자라났다. 고모는 한때 궁정에서 활약했던 인물로 숙녀가 되기 위한 모든 지식의 전문가였다. 덕분에 아델하이트는 팔방미인으로 성장했고 마치 가시덤불 속에서 조심스레 피어나는 장미꽃 같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가 숙녀가 되자 남작은 바이에른 지방의 명문가와 정략 결혼을 진행했는데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남작의 성은 최고의 연애를 준비하기 위해 난리가 났다. 친척과 신하 그리고 하인들 모두가 종일 뛰어다녔고 남작은 쉼없이 잔소리를 하느라 목이 폭삭 쉴 정도였다. 그런데 약속 당일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작은 급속도로 심기가 불편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해가 저물기 시작했음에도 신랑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곧 절망에 빠졌다. 음식은 이미 다 퍼졌고 요리사는 초조함에 몸부림쳤으며 성의 식솔들은 배고픔에 생기를 잃었다. 하는 수 없이 남작은 손님 없는 연애를 명했다.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거리를 좁혀왔다. 남작은 기쁜 마음에 곧장 성문으로 향했다. 도개교가 내려졌고 검은 말을 탄 기사가 등장했다. 키가 컸고 새하얀 얼굴에 로맨틱한 눈빛은 물론 장엄한 슬픔까지 풍기는 기품 그 자체의 인물이었다. 남작은 애써 반가운 마음을 감추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그가 늦게 왔거니와 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꽤나 불만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은 괜찮소. 기사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남작은 단칼에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근엄한 환영 인사로 대화의 기선을 제압했다. 결국 기사는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거려야 했다. 그러다 겨우 남작의 말이 끝나나 싶더니 다음 순간 아델하이트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기사는 넋이 나갔다. 동시에 아델하이트 또한 홍조를 띤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으니 그녀 또한 반한 것이 틀림없었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연회는 성대했다. 거대한 홀은 번쩍이는 갑주와 무기, 깃발, 그리고 박제된 야생동물들로 장식되었고 평소 산골짜기에서는 볼 수 없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그리고 최고급 와인을 쉼없이 들이부으며 남작을 비롯한 모두가 정신없이 웃고 떠들었다. 특히나 신랑과 신부는 이미 깊이 서로에게 빠져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속삭였는데 단 한 가지, 이상하게도 유독 신랑의 표정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해졌고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던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난 신랑이 말했다.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지금 자정을 앞두고 성을 떠나겠다고?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건만 이미 신방도 차려두었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허나 나는 오늘 밤 다른 방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사실 죽은 자입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저희는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전 살해당했죠. 제 시신은 지금 비르츠부르크 성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시 사신에게 부탁하여 시간을 미루었을 뿐 이제 자정이 되면 묻히러 돌아가야만 합니다. 남작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모는 곧장 실신했고 아델하이트는 넋이 나갔다. 만찬에 있던 모든 이들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령 신랑은 곧장 성을 빠져나갔다. 이튿날 정갈이 날아들었다. 남작의 성으로 오던 신랑이 살해되었고 비르츠부르크 대성당에 묻혔다는 내용이었다. 남작은 방 안에 틀어박혔고 하객들은 그러한 그를 버리고 갈 수 없다며 계속 성에 머물렀다. 덕분에 비통함은 오히려 더 증폭되었고 우울함은 가시질 않았다.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불쌍했던 건 각 과부가 된 아델하이트였다.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남편이 이미 죽은 유령이었다니. 그녀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고 성환이 울음소리로 메아리쳤다. 그런데 과부가 된 지 이틀째 되던 밤 그녀도 사라졌다. 신부가 실종되었습니다. 뭐라고?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도 그대로였다. 대신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새처럼 날아서 사라진 것이다. 그러자 이모가 외쳤다. 유령 신랑이에요. 유령 신랑이 데려간 것이 틀림없어요. 남작은 노발대발하였다. 오덴발트 전역을 샅샅이 수색하라. 아델하이트를 찾아야 한다. 한시가 급했다. 유일한 딸이 산채로 무덤에 끌려 들어갈 판이었다. 아니면 정체불명의 유령의 놀이개가 되어 도깨비 손주를 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저 멀리 대로를 따라 안개를 뚫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명은 바로 사라졌던 딸 아델하이트, 그리고 그 곁에는 다름 아닌 유령 신랑. 남작은 충격을 받았다. 내 딸아, 너도 그만 유령이 되어버렸구나. 그러자 아니에요, 아버지. 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신랑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뭐라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유령 신랑. 그는 사실 신랑이 되기로 했던 알텐부르크 백작의 친구 헤르만 폰 슈타켄파우스트였다. 그는 함께 여행 중에 백작의 강도에게 죽게 되자 대신해서 약혼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성에 도착하기 무섭게 남작의 긴 환영사로 인하여 말할 틈도 없이 그는 신랑으로 오인되었고, 더욱 곤란한 건 그가 신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유령인 척 자리를 피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델하이트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몰래 정원 아래에서 신부에게 구애했고, 야반 도주를 한 두 사람은 곧장 성당으로 향하여 둘만의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다. 남장님, 부디 저희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의한. 문제는 헤르만의 가문이 남작과는 원수지간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딸은 살아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신랑도 더는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지 않은가. 결국 남작은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용서했고 성에서는 다시 축제가 재개되었다. 남작의 친척들은 새로운 사위를 너무도 반겼다. 그는 용감하고 멋졌고 무엇보다 부유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고모만이 불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가르쳐온 정숙과 고결함의 자세가 이토록 처참히 무너지다니.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했어야 했어. 아무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